폴리토크 정치평론입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대선판에서 핫한 소재인 이재명식 단순 경제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호텔 경제학입니다. 어느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호텔 경제학은 왠지 삼류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문재인의 소주성이 바로 떠오릅니다. 소득의 성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일단 최저임금부터 대폭 올려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어설픈 좌파 학자의 주장을 좌파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국가 경제에 도입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부터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입에 올리고 있는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을 하면 케인즈의 승수 효과도 모른다며 핀잔을 주고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은 유세 때 그것을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호텔 경제학은 이재명의 25만원 기본소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행을 못하겠지만 본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반드시 시행할 정책입니다. 개인한테는 큰돈이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돈 뿌리기 정책이죠.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주면 국가적으로는 13조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기 어려우니 차입을 해서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것이겠죠.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론도 가져다가 로얄티도 안 내고 무단 도용합니다. 있어 보이니까요. 승수효과는 거기서 나온 것이죠. 승수효과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인해 나중에 몇 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정된 자원 중에서 특정 분야에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는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승수효과가 상쇄됩니다. 만일 다른 쪽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훗날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현금을 살포할 경우 결국 경제에는 마이너스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 상승이 뒤따라 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결국 푼돈 받은 저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물가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책에 나온 승수효과와 현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호텔 경제학을 매우 합리적이고 중요한 학설이라고 내세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노쇼 경제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표 호텔 경제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운 마을에 어느 날 여행객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이 여행객은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주고 좀 둘러보고 나서 나중에 투숙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돈이 없던 호텔 주인은 그 돈으로 침대를 구입합니다. 침대를 판 가구점 주인은 그 돈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 먹습니다. 돈이 간만에 생긴 정육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습니다. 치킨집 주인은 치킨 대금 10만원으로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문방구점 주인은 물품 대금으로 받은 10만원으로 호텔에 빚진 돈 10만원을 갚았습니다. 마침 호텔에 예약금을 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아갑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실제 돈은 안 들어왔지만 경제가 순환되었고 이것으로 침체된 마을의 경기가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인 이론입니다. 실제에서는 저축도 발생하겠지요. 그냥 기본소득으로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논란일 수 있는 노쇼를 선택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형편이 어려운 호텔 주인이 은행에서 1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침대를 산 것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노쇼로 예약금을 돌려주는 것과 은행에 돈을 갚는 것은 같으니까요. 여기서 다른 점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앞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승수이론 비판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의 경우 반드시 원리금을 정부가 갚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살짝 비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도 경기를 순환시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궤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산 대비 효과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가는 신용, 즉 한 쿠션만 주면 경기가 순환되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 경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노쇼를 해도 경제는 잘 돌아가니까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만 던져주면 바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간단히 어려운 경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기가 찰 일이죠. 문제는 그 돈에 조달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뿌린 지역화폐 1조 5천억 원의 대가로 경기도의 경제가 나아진 것은 없고 그의 후임자 김동연은 매년 3천억 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인당 25만 원의 효과는 집집마다 소고기 한 번 사 먹는 정도일 것이고 오래지 않아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정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주입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기본을 1이라고 할 때 1 또는 그 미만이라고 정부의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이재명은 이에 대해 정부 연구소에서 쓸데없는 연구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연구소의 잘못일까요? 아님 그 이론이 무모한 것일까요? 호텔 경제학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니까 이재명 선대위에 수많은 선대위원장 중 한 자리 차지한 우상호는 국민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며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네요. 자신들 어버이의 실책을 국민의 무지로 치부합니다. 그 누구도 이재명을 질책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상대방이 그 이론에 대해 지적하면 자꾸 극단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 스스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판만 받고 딱 부러지게 설명도 안 되는 이런 해괴한 논리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 이 호텔 경제학 도해는 15, 16년 전쯤 외국의 매체에서 이런 해괴한 논리도 있다 하며 우스갯차원에서 예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지막 주자가 문구점 주인이 아닌 매춘부가 나옵니다. 매춘부가 호텔에 들어와서 매춘하고 받은 100달러를 호텔 주인에게 빚진 방값으로 지불했다는 것만 다른 것 같네요. 최근 사회적으로 노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피해 보상 논의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필 이때 이재명이 어줍지 않은 경제 논리를 들이대 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국민에게 부각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재명은 아니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왜 나쁘냐 그런 말도 합니다. 국가는 빚을 져도 좋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GDP 대비 48%의 국가 부채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높더라도 부담이 우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미국처럼 화폐를 더 발행하겠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문제로 1997년 IMF가 터져 엄청난 고금리로 국부를 유출한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마구 빚을 늘려 쓰다가는 빚더미에 눌릴 수밖에 없고 베네수엘라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흥청망청 쓰고 후대에게 빚을 떠넘겨도 할 짓이 아니죠. 이재명은 2022년 총선 전 TV 토론회에서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아니면 말고니까요. 이재명의 특징 중 하나가 매사를 단순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텔 경제학도 복잡한 경제를 지나치게 자신의 방식대로 단순화 도식화하다 보니까 나오는 무리수로 보입니다. 120원 커피 원가와 함께 이재명의 이번 대선 히트작입니다. 이번에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유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잡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당시 불법 영업소를 카페로 전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남양주시와 분쟁도 야기했던 그 사건은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감사단을 보내 집중 감사까지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같은 당 출신 시장이라도 이재명 눈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유린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된 발언은 닭을 5만원 받으며 1시간 걸려 조리에 팔아봐야 3만원 밖에 안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다. 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개인 카페를 폭리사업장으로 호도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엄청 늘어난 것입니다. 호텔 경제학과 아주 비슷한 논리입니다. 장기판에서 차포 떼고 두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필요한 말만 뽑아서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을 단순화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실물 경제에 대해 약하다 보니 아주 단순 논리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두값만 따졌을 때 120원이라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것도 지금의 가격은 300원 정도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밀한 마저 부족합니다. 원재료 비만을 원가로 호도하고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재료 비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양함에도 커피 카페가 이득이 많이 난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그런 비유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게 선동이죠. 산 밑에는 카페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죠. 자신의 공을 자랑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장되게 한 발언이 생각지도 못하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특징이 나옵니다.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비유와 언사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 하루하루 어렵게 생업을 꾸려나가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발언임에도 이재명은 그런 발언에 대해 죄의식도 없고 쉽게 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매사를 단순화하기 좋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단호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각종 비리 등 10여 개 혐의로 수많은 재판을 받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유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그의 이런 태도는 그의 지주일 정체와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상대방을 극단이라고 몰아치며 자신이 내세워놓은 엉성한 경제론이나 120원 커피 원가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극단이라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는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 국민 앞에서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차단막을 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은 김문수 후보를 정강훈 목사와 가깝다고 극우라고 비난합니다. 그 논리라면 국가 전복 세력인 이석기 통진당을 이어받은 진보당과 공천협력을 하며 비례의석 확보도 도와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좌 정당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